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본사 및 현장에 대한 보수 총액을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본사와 현장에 대한 보수 총액을 먼저 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 보수 총액을 가지고 고용보험료율 그리고 산재보험료율만큼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 보수총액 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보수총액은 본사 기준으로 고용보험 보수총액과 산재보험 보수총액, 건설 현장 기준으로 현장 고용보험 보수총액 그리고 현장 산재보험 보수총액, 마지막으로 현장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보수총액 총 5가지의 보수총액을 산정할 줄 알아야 고용산재 보험료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본사 고용보험 보수 총액을 먼저 살펴보면 본사 고용보험 보수 총액은 본사 내근직 근로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임원의 급여, 직원 급여, 상여금, 그리고 사업 소득 처리된 본사의 인건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겠지만 이때 대표이사라든지 대표 동거 친족인 경우, 그리고 비상임 이사 또는 등기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 보수에서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자인데 사업소득 처리를 했다면 산정을 해줘야 되고요. 실질적인 사업소득, 즉 프리랜서라면 제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사 소속 현장직 근로자의 보수도 넣어줘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현장 고용보험 비율만큼만 보수 총액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본사 산재보험 보수 총액의 경우에는 본사 내근직 근로자의 보수만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급여, 직원급여, 상여금, 사업소득 등의 본사 인건비만 포함을 시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 현장 고용보험 보수 총액으로는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는 급여, 임금, 잡급, 사업소득 등 명칭을 불문하고 현장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실질적인 인건비는 아니지만 외주 중 공사건의 30%는 인건비로 넣어줘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 승인을 내려준 공사의 경우에는 외주 공사비로 산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 승인이란 의미가 우리가 아닌 하청에서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산정해서 보수 총액으로 넣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는 급여나 임금, 작급, 사업소득 등의 계정별 원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외주공사비의 경우 외주공사비 계정에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외의 계정에서도 인건비라든지 공사비로 보여지는 것은 모두 발췌하여 현장 고용보험 보수 총액에 산정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 건설 현장 산재보험 보수 총액으로 살펴보면 현장 일용직 및 상용직 근로자의 보수 합계와 현장 고용보험 보수 총액에는 산정되지 않았지만 현장 산재보험 보수 총액으로는 들어가줘야 되는 장비 사용료의 30%와 고용보험 보수 총액에도 동일하게 외주 공사비의 30%, 마찬가지로 사업주 승인을 내려준 공사는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 계정에서 인건비 및 공사비는 모두 발췌를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 보수 총액을 살펴보면 노무 제공자의 근로 일수에다가 기준 보수를 곱한 보수 총액을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무 제공자에 대한 기준 보수에 대한 내용은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와 노무 제공자라는 영상으로 업로드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보수 총액에서 적용 제외 대상자를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 총액에서 적용 제외 대상자는 첫 번째 대표이사, 그리고 두 번째 대표 동거 친족, 세 번째 비상임 이사 보수, 네 번째 등기이사, 그리고 다섯 번째 비과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보수 총액에만 제외되어야 할 대상자로는 첫 번째 65세 이상 근로자,
자, 이때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수 총액에만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65세 이전부터 고용된 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은 아니라는 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F2, F5, F6 체류 자격을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제외해 주시면 되는데, 다만 H2 체류 자격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만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보수 총액에서 적용 제외 대상자는 첫 번째, 해외 법인 파견 근로자, 그리고 두 번째는 휴업, 휴직 또는 보호휴가 중인 근로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본사 및 현장에 대한 보수 총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